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영역대예요. 그래서 아직도 QT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금리가 확 낮아지면 한 2% 수준까지는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새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겠죠. 이때 이후로는 아마도 빠른 속도로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연준의 잔고도 급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때 빠진 게 한 마이너스 36%였는데 요게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한 마이너스 50% 수준,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0%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지금도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좀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최고점 넘는 거는 좀 여유롭게 봐서 한 2027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8일 오전 9시 13분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최근에는 계속 좀 뭐랄까요, 한 9만 달러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8만 7천까지 좀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9만 천 찍고 지금은 한 9만 달러 선에서 좀 쉬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닥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트위터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지금이 좀 바닥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하시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가입하시면 좋은 글들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뭐 레터 올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요 차트가 좀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페드 미 연준의 잔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산들이죠. 종합 잔고. 근데 이게 트릴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날짜가 좀 나오게 해볼게요. 2018년쯤부터 해서 좀 QT가 살짝 있었어요.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리먼 사태 나고 그랬을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QT를 살짝 했습니다. 2019년까지 QT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이때 삼성전자도 한 3만 원인가 4만 원대까지 좀 빠졌었어요. 네, 제가 이때 삼성전자 투자했어서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뭐 이때가 한 2018년 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돈을 말도 안 되게 풀었어요. 요 숫자를 보시면 알 텐데 2015년, 16년, 17년, 18년 요때는 어쨌든 높은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4.5 트릴리언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뭐 어마어마하죠. 네, 참고로 요 정도면 엔비디아 전체 시총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두 배가 뻥튀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을 푼 게 이제까지 전체 갖고 있던 연준의 종합 잔고의 두 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을 풀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023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때가 어떻게 보면 코인 장의 시작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요게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좀 풀었습니다. 살짝 올라갔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연준은 QT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유동성을 잠그고 있습니다. 페드는. 이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연준이에요, 연준. 그래서 조금 미국 정부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준의 잔고는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하고 현재 수치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곡선상으로 봐도 지금은 좀 평평하게 가고 있고 역대급으로 되게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연준에서 나름 테이퍼링을 열심히 해서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한 번쯤은 이게 버블로 갈 수 있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지 않을까 요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investing.com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영역대예요. 그래서 아직도 QT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금리가 확 낮아지면 한 2% 수준까지는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2026년 5월이면 5달 남았죠. 이제 새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하겠죠. 파월 후임이 취임을 하고 나면 뭐 케빈 해시이라는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연준 의장이 되고 나면 이때 이후로는 아마도 빠른 속도로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연준의 잔고도 급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2020년. 그리고 요때는 리먼 사태 때죠. 리먼 사태 때랑 코로나 때. 요때를 제외하고는 대략 뭐 낮은 기간이 한 2%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주 옛날이고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요즘에 금리가 2008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더 놀라운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앞으로 한 1, 2년 동안 2%대로 이렇게 낮아가지고 뭐 유지가 된다고 치면 돈이 많이 풀리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뭐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요때 한 80% 이상 빠졌고요. 요때도 한 80%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80% 정도 빠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때 빠진 게 한 마이너스 36%였는데 요게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한 마이너스 50% 수준? 네,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80%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지금도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언제 다시 상승이 나올지 뭐 이건 모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한 내년쯤에 내년 하반기쯤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좀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최고점 넘는 거는 좀 여유롭게 봐서 한 2027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요 권역대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동안 계속해서 DCA를 꾸준히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투자 전략을 저는 뭐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좀 찰리 비엘로라는 이분이 쓰신 글인데 정말 타당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뭐 비트코인은 아니고 S&P 500이긴 한데 연관이 없진 않잖아요. 보시면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1980년대, 90년대 초반 요때가 거의 뭐 미국의 황금기였죠. 클링턴 대통령이 있었을 때였는데 무려 호황이 12.3년이 나왔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했죠. 12년 넘게 호황이 왔다가 겨우 한 2.5년 정도 짧게 약세장이 왔습니다. 요때가 근데 되게 컸어요, 사실. 이때 IT 버블이 터졌거든요. IT 버블이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이 크게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근 한 25년을 두고 봤을 때 요거보다 많이 빠진 때는 뭐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가 리먼 사태 때고 요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현재 뭐 아주 약간 빠진 것 같은데 0.1년이라고 써있네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좀 숏에 베팅해서 돈 벌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빅숏 주인공인데 자꾸 숏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투자를 해두고 가만 냅두면 되는 거를 숏칠 기회만 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가면 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어려운 투자다. 숏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돈 벌기가 좀 쉽지 않다. 우린 그냥 롱으로 돈 버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타이밍을 봐서 기회를 잡아서 트레이딩 개념이죠. 이때 들어가서 저때 나오고 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쉬운 건 그냥 시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묻어나서 여기까지 가져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우리가 인생에 생애 주기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일부 익절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팔더라도 다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망할 가능성이 회사들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적합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금은 그 비트코인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작은 편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 더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 비트코인, 뭐 주식 저도 뭐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맨날 뭐 분석도 하고 뭐 하나씩 주식도 개별 종목도 좀 봅니다. 오늘은 고래동 공부에서 AMD 기업 분석도 하는데 기업 괜찮은 기업들 특히나 AI랑 관련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 위주로 요새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하나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인프라를 쌓는다고 할까요?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끼케야 뭐 최근 한 20년 동안 가장 길었던 기간이 2년 반입니다. 그것도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런 적이 없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리먼 사태도 1년 한 5개월 되나요? 이 정도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4년. 생각보다 안 길죠. 대부분의 조정이 1년 미만으로 최근 한 10년을 보면 짧게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조정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최고점 찍었을 때가 10월 6일 정도 됐으니까 벌써 12월 8일이잖아요. 벌써 2달째 조정이 왔으니까 지금이 어쩌면 바닥권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떤 면에서는 2021년에 붓다빔하고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초반에 엄청나게 강하게 빠지고 바닥권에 있다가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요런 느낌이 좀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엄청나게 좀 빠지긴 했는데 요때랑 좀 다를 수 있죠. 네, 또 좀 빠지고 또 천천히 좀 올라가는 앞으로 좀 급등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반대로 급락이 나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빠졌잖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뭐 요 정도 더 빠질 것 같고요. 지금 이미 36% 빠졌으니까 최대 한 마이너스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하방은 좀 그래도 좀 손익비가 되게 좋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거를. 손해를 본다고 쳤을 때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 손해를 보는데 수익을 보면은 한 플러스 한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저는 장투할 거라서 사실 이건 트레이딩 개념입니다. 저는 장투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한 요맘때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닌가. 현재 뭐 9만 달러라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싸진 않은데 최저점이 8만이었죠. 어떻게 보면 8만이나 9만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언제쯤 이 최고점을 돌파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년 안에 한 번쯤은 더 돌파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한 2027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오른 알트장은 아예 안 올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기보다는 좀 비트코인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기억을 꼭 해두시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 보유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바닥 신호라는 좀 온체인 지표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건 해시리본인데 글래스 노드의 해시리본입니다. 뭐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얘보다 높은지 낮은지 요거를 뭐 중요하게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얘보다 낮은 상태에 있죠. 쉽게 말해서 제 생각에는 요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요게 녹색 선이 그냥 채굴 원가, 생산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시리본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표준화가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보다 지금은 좀 싼 상태예요. 웬만한 하락장 못지않게 지금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럴 때는 투자를 했을 때 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빠진 다음에 되게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연준에서 QT를 종료하고 그러니까 돈 조이는 거, 잔고를 줄이는 거를 정리하고 이제 QE로 이징이라고 하죠. 좀 넓히는 쪽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간다고 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굴자들이 좀 수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온체인 지표는 NUPL,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너플이라고 읽나요? NUPL인데 쇼텀 홀더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죠. 단기 보유자의 NUPL인데요. 이건 뭐냐면 Net Unrealized Profit and Loss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으면요 수익이고요, 수익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L, 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P는 프라핏, 수익이고요, L은 손실, 로스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로스 구간에 있죠. 엄청나게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지금은 2024년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작년까지도 안 가네요. 뭐 엄청나게 오래 가야 되네. 2023년 이후로 가장 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실폭이 가장 큰 상태거든요. 이게 바닥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 5일 날 제 개인적으로는 손실이 가장 컸던 날인데, 이때 이후로 제가 트레이딩을 규모도 많이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이때 좀 손실이 너무 컸어서.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아요. 이번에 관세 때문에 한 74K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이것도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트리플 바텀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완전 바닥일 수 있다, 지금 매우 큰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세장이 깊었을 때는 어땠냐? 요때가 가장 약세장이 깊었죠. 네, 그때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컸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현재 뭐 한 마이너스 0.3, 이 뜻은 단기 보유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27%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실 규모가 되게 크죠. 근데 2022년 말 막 요럴 때는 훨씬 더 컸어요. 뭐 한 마이너스 한 67% 될 것 같은데 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날라갔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타 치면 이렇게 이럴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해보는 구간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한 2, 3년 이상은 보유하겠다. 최소한. 가능하면 뭐 5년, 10년 이상 가져가면 비트코인은 다 수익을 안겨주니까 투자하기 가장 좀 쉬운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 다, 뭐 광부는 채굴자들을 광부라고 표현했는데 마이너스,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시리본과 NUPL 뭐 요런 게 있다. 요것도 좀 중요한 해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약세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때 작년 한 3월 이후로, 작년 3월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억을 넘어섰거든요. 7만 달러를 넘어섰던 그때가 작년 3월입니다. 2024년 3월. 요때 매도량이 어마어마했죠. 매도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작년 11월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 던졌죠. 밑으로 솟을수록 밑으로 이렇게 크게 꺼질수록 매도 물량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량은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이때 거의 대부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기대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약세장 때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래서 좀 조정이 생각보다 짧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요때 한 5개월 갔죠. 이렇게 많이 팔아서 약세장이 한 5개월 갔고요. 요때는 좀 길었죠. 한 8개월 갔습니다. 그럼 파는 게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약세장이 뭐 한 2, 3개월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정이 한 2개월 정도 왔거든요. 한두 달 안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좀 타당성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매도 물량이 크진 않았구나. 손실폭이 뭐 적은 건 아닌데 요 정도면 바닥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에 대한 대비는 해두시고, 하지만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늘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매일 살 뿐인데 바이 더 딥이 됐죠. 저도 뭐 요때랑 뭐 요럴 때 좀 평소보다 많이 사서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한 0.1개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0.1개면 상당히 많이 모았죠. 한 0.1개 넘는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한 0.2개 정도 모은 것 같거든요. 뭐 일단 한 개 정도 2026년까지 더 모으고 싶어서 와이프랑 같이 모으고 있는데, 한 개 정도는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한 30년 후에 사회사업 하는데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은 일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열심히 모을 겁니다. 전 앞으로 한 1년 동안 한 개는 모을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너무 많이 혹시나 올라가면 뭐 2억 가고 3억 가면 한 개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좀 최대한 열심히 모아서 한 개 이상은 더 모으고, 그걸로 나중에 제 생각에 그게 한 30년 지나면 한 100억은 넘을 것 같거든요. 100억 정도 되면 뭐 지금하고 화폐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일 하는데 쓰기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만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으로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0%대입니다. 0%. 3년 이상 보유하면 수익 볼 가능성이 99.3%, 3년 이상 보유하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99.3%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의 뭐 은행 예금 수준이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월등히 크고, 비트코인에 3년 이상 장투하는 거, 이게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비트코인 공부를 좀 하시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